안녕하십니까. 신용의 문화형 토론 이제 20번째 시간인데 아마 이 시간이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로 만나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은 끝이 될 것 같아요. 그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영토다라는 걸로 만나는 건 끝이 되고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도문화부터 대마도의 지도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문화는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영토 인식을 잘 반영되는 게 영토 문화예요. 대동요도는 우리가 보물 제850 보잖아요. 그리고 1861년에 이게 편찬 간행이고 1864년에 재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861년이면은 판족봉안이 1868년이니까 그리고 재간행은 1864년은 무려 판족봉안하고 그 1869년 매주심이 68년. 그래서 우리 대마도는 68년에 봉답소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4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4년 전에도 대동요지대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가끔 대동요지대 나올 때 보니까 무슨 자막을 넣어 김정호 대동요지대 이래갖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대마도가 조선 영토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지도잖아요.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조선부는 중국 사신, 우리나라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중국 사신 동월이 황제의 몽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717년에 필사본을 만들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즉 에도 막부가 백성들에게 조선의 지리와 풍토를 교육할 때 사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마도, 거제도, 뭐 울릉도, 독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땅으로. 우리가 그린 것도 아니에요. 중국 동월이 황제의 명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제가 임진왜란 때 대마도를 점령해서 한참 거기서 노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또 대마도 우리 땅이라 여기부터 점령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연합 그 왜군 작전사령부 역할을 한 카와카미 히사쿠니가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 역시 대마도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그린 지도예요. 그 다음에 팔도 청도 우리나라가 그린 거니까 당연히 이때는 대마도가 울릉도 독도랑 같이 우리 영토라고 그려놨죠. 그 다음에 조선 전도 여기에도 보시면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대마도, 제주도. 자, 그 다음에 해자전도. 이건 직선거리까지 딱 표시를 해놨죠. 울릉도, 독도, 대마도, 제주도. 그 다음에가 이제 일본 이제 하야시 시에가 그린 조선팔도 지도인데 이게 18세기에 그린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경남, 부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부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부산 옆에다가 대마 오모찌시 즉 대마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써놨어요. 대마를 도자는 없고요. 대마를 가지고 있다. 조선 팔도지도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부산 외관이 대마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외관이 대마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부산 외관에 올 때는 대마도를 거쳐 대마도가 이 교체무역 대마도가 무역을 하는데 대마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대마도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대마도라는 지사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산회관이 대마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마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이 대마도를, 부산이 대마도를 가진 건 조선이 대마도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대마 여지도예요. 이거는 1750년 6월에 에도 막부의 공인을 받아서 완성한 거예요. 에도 막부를 이제 도쿠가 막부라고 그랬죠. 장군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그때 쇼군이. 그 당시 일본에는 네덜란드 문화를 수용해서 영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계 지도와 일본 지도를 많이 그리던 시대거든요. 이 지도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있는 여기 글씨짝 이 글씨에 뭐라고 썼냐고 하면 대마도의 부향군 모든 법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으로 거리는 400km입니다. 그러면 에도막부 시대의 판족봉안 이전에는 에도막부 역시 대마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명시했던 거죠. 모든 것이 조선에 준한 것이다. 부산에 준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에 속한 섬이다. 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요 전에 아까 하야시 시에가 그린 대마도를 가지고 부산이 대마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나 모든 거는 부산을 따라서 모든 거를 정했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전도예요. 이거는 조선인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디라 신부님께서 그리신 겁니다. 김대건 안디라 신부님은 1822년에 태어나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을 증거한다는 그 명목 하나로 그 세람도 순교성지에서 목숨을 바친 분이에요. 만약에 네가 배신만 한다면, 그 하느님을 배신만 한다면 내가 왕자리만 빼놓고는 뭐든지 시켜주마. 명령이라도 시켜주마라고 얘기했던 게 김대건 신부님 국문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유, 난 아니다. 나는 하느님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느님한테 가겠다. 그냥 난 배교 못한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1845년에 그린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예요. 자, 여기가 국경이 아니다. 만주 저기까지 우리 땅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냥 만주 이 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까지만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마도 우리 땅으로 딱 명기를 해놓으셨어요. 울릉도 독도 다 우리 땅이다. 그렇게 욕심 없는 분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땅으로 표시해 놓으셨겠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 영역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다시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활동하시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풍계현정 스님 말씀드릴 때 마냥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스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 시켰냐고, 그 땅 우리 땅이라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은 절두산 순교박물관에 있어요. 그 다음에 1555년 명종 11년에 대마도주를 임명한 임명장입니다. 1555년에 대마도주를 임명했는데 아까 1246년에 종중상이 초대 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근데 이제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명종 11년에 대마도주를 임명하는데 만약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면 어떻게 도주를 임명해요? 샌프란시스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돼서 그렇지 좀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랬을 경우 주지사 우리 한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땅이니까 대마도주를 우리가 임명한 거죠. 명종 11년에. 자, 대마도 주민들이 그럼 일본 국적을 원하게 된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대마도 주민이 일본 사람을 자처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서 1930년, 3년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1932년에 1933년에 대마도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세보 출신 후지스마 의원이 대마도를 나가사키현에서 조선 총독부의 행정구역으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냐면 그는 대마도에서 자카타에 가서 또 그곳에서 나가사키까지 오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사를 비롯한 현청 관리들이 대마도에 출장을 하고 불편하다. 왜? 아무리 빨리 가봐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때. 왜? 대마도 멀죠. 138km잖아요. 부산에서는 한나절이면 가는데. 따라서 종종 현청의 대마도에 대한 시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차라리 나가사키현보다 큰 조선 총독부로 소관을 옮겨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자. 그러자 대마도인들이 그때 반발을 했어요. 그때. 왜? 그때는 이미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왜 식민지 취급을 받냐. 여기 대마도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아니냐. 대마도 왜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는 걸 왜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는 조선 총독부 보내냐. 우리 식민지 차별받지 않겠다. 이게 바로 대마도민들이 일본 국적을 원한 원인이거든요. 그 역사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일 병탄이 국왕 서명도 없이 이루어져서 무효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효조작을 기반으로 설립된 게 총독부고 그 조선 총독부가 그 역시 무효니까 주민들이 총독부 권한으로 가는 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게 국적이 바뀌거나 영토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든 총독부 산하가 되지 않겠다 그랬다 그래갖고 그게 일본으로 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 조약도 없이 주민들이 나 불법으로 만든 그 총독부에 안 갈래. 그에 따라서 영토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마음이죠. 주민들이 자기가 거기 가겠다고 지금도 미국으로 시민권 따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 그래가 미국 시민권 갖고 우리나라 산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미국 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땅은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들이 여기 들어와 살고 있을 뿐이지.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그 대한민국이 될 뿐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대만은 주민들이 일본 국적을 원했다 그래갖고 영토권이 일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바로 이 대마도의 영토권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대마도의 영토권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 대마도를 이렇게 그 일본 땅으로 만들 때 그 작용한 게 바로 이 겐요샤예요. 대마도의 눈물 그리고 제 겐요샤라고 써놓은 건 겐요샤는 여러분 겐요샤라면 잘 모르실 것 같아도 우리나라 통합혁명 그리고 만주 사변 뭐 이런 데 그 관여했던 그 흑룡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흑룡회를 산하기관으로 흑룡회뿐이 아니라 많아요. 저기 그 산하 야쿠샤들이 그 산하기관으로 둔 일본의 극우 세력입니다. 지금도 일본 황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 우익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단체예요. 그 일본 우익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단체가 대고려국 만주 땅에 대고려국 건국할 때도 겐요샤가 깊숙이 관여했었죠. 그렇게 그 일본 우익을 그 이토 히로부미랑도 뭐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단체였었어요. 그때는. 하여간 그렇게 일본 우익을 지금도 끌어가는 단체인데 저 단체가 사실은 일본의 그 왕실이고 그 우익의 그런 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수상들도 사실 겐요샤 앞에서 꼼짝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혁명율도국 이 책은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이 바로 대마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이 오키나와가 아니냐 그러는데 오키나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큐 제국 유구국이었었어요. 그거는 역사에 확실하게 나와요. 유큐 제국은 자기네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했어요. 근데 일본이 1945년에 제2차전 종전과 함께 독립을 시켜줘야 됐던 나라인데 미국하고 일본이 사바사바하는 바람에 해병대기 지면서 독립을 안 시켜줬을 뿐이지 그 유구국은 1878년에 일본이 점령한 거예요. 우리 대마도는 1868년이고 그리고 그 홋카이도 거기도 1869년이고 그러니까 이 율도국에 홍길동이 세운 그 율도국이 대마도에 있었다. 그거는 홍길동이 활동하던 그 함경도에서 해류를 타고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대마도로 간다. 옛날에 무슨 GPS가 있어서 그 뭐 이렇게 갔을 것도 아니고 그 해류 따라서 갔을 텐데 살기 좋은 데 찾아갔을 텐데 그때 홍길동이 그 소설 홍길동이 실화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만 조선시대 게 아니라 이제 원래 고려시대 이야기인데 그거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쓴 거다라는 그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홍길동 고려시대 때 무슨 뭐 이렇게 GPS 갖고 항해했던 것도 아니고 너 살기 좋은 데 가서 살아. 대신 말썽만 피지 마. 그래서 홍길동이 해류를 따라간 곳이 대마도다. 지금도 뭐 그쪽에서 속초, 부산 쪽에서 해류 따라가면 대마도로 도착하게 돼 있어요. 특히 속초 쪽에서. 그게 이렇게 해서 그 스시마 해협이라고 그러고 대한해협이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그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대한해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대마도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혁명은 광해와 허균 얘기입니다. 왜?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거든. 허균이 바라던 세상이 바로 홍길동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도 상놈도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광해 임금이 바라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까짜 광해 있죠. 이병현이 연기하는 까짜 광해. 그 까짜 광해가 그 지향하던 세상. 양반도 상놈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게 바로 광해 임금하고 허균이었어요. 그때 광해 임금의 그 도승지가 비서실장이 허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허균은 그 꿈을 홍길동전에 썼던 거예요. 그 고려시대에 있던 그 실화를 조선시대로 부귀대로 옮겨서. 그리고 그 홍길동이 가서 만든 율도국은 대마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설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만주의 대마도까지 얘기했는데 그 문화영토라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얘기하면 만주는 한마도를 제외하고 129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마도는 뭐 700제곱킬로미터로 뭐 작아요. 근데 한반도 전체가 22만이야. 북한이 12만이고 남한이 10만이에요. 그러면 만주는 대마도랑 합하면 한반도의 6배고 남한의 13배예요, 무려. 찾아야죠, 반드시. 근데 만주를 중국에 특히 그 중에서 연해주는 러시아에 강탈당하고 대마도를 일본에 강점한 것이 우리 영토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민족의 국력이 약한 틈을 이용해서 잠시 차지했던 만주를 지키려고 지금 영토공정을 날조하고 있어요. 동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역사는 왜곡하도 영토 안에 숨쉬는 문화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동국공정을 비롯해서 중국이 만든 뭐 단대공정, 뭐 공산문화론 이런 것들이 전부 영토공정이라고 해요. 이 영토공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만들어내는데 근대 문화 뭐 윤동주가 뭐 중국 사람이라고 왜곡한 거 이런 거 전부는 영토공정이라는 거예요. 왜 영토공정이냐? 중국이 역사랑 문화하고 자기네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윤동주가 뭐 자기네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중국이 날조한 왜곡한 그런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랑 만주에 숨쉬고 있는 영토문화를 근거로 한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강탈당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수복하는 게 역사가 우리한테 준 사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문화영토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문화영토론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힘을 앞서서 인류의 평화를 집도받던 서구의 지리적인 국경 이론에 대응해서 국경은 무력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홍식 박사님도 바로 그런 거에서 문화영토론을 시작해서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그분은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을 주장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홍식 박사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 좋은 효나 향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서로 남들을 돕고 사는 그런 문화를 지금 전 세계로 뻘치게자. 그래서 그런 게 전 세계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면 인류는 평화 속에 살 거다라는 게 홍식 박사님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홍식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토론을 보면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대기일수록 점점 자기 영토를 넓혀나가려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지금 뭐 동서남북으로 그러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네 영토 넓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몇 시간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16강에서 17강에서인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오키나와 홋카이도 하나도 반품안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자기네 그 영토 영토나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반납 안 시켜주고 일본 그냥 갖는 거 묵인해주고 거기 지금 군사기지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뭐 말로는 글로벌 시대 영토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 영토예요. 영토. 영토가 넓다고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대국 치고 영토가 넓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영토는 반드시 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영토라는 그냥 그런 개념만 갖고 문화 영토론을 얘기했다가는 날조되고 왜곡된 영토에 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복, 식기 이런 거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봐라 이거 우리 300년 썼는데 이거 내일 보편적이고 상속적이면 된다며. 근데 그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양복 이거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100몇 년 동안 양복 입고 살아. 그렇다고 이게 영토 문화는 아니잖아요. 영토 문화는 그 영토에 뿌리박은 사람들이 고대부터 농경 생활을 하던 그런 정착지대까지 있었던 문화가 영토 문화거든요. 그 영토 문화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비교한 게 바로 영토 문화론, 주변의 문화와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문화주권자로 선별하고 그 문화주권자가 영토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문화영토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주와 대마도의 영토권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침략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되거나 왜곡된 문화가 아니라 또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전래돼, 꼭 침략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래되는 문화도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고대부터 농경 정착시대까지 뿌리내린 문화, 그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문화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정한 체계도 없이 영토문화에 대한 거를 얘기를 뭐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문화영토론을 내세우며 영토권 규명을 얘기하면 잘못하면 역으로 왜곡되고 납치된 문화에 이용당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토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화영토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대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쭉 얘기해온 그 문화영토론 자체가
영토권 규명에서 한 시대를 잘라서 문화 역사를 논하는 거는 진짜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부터 정책시대까지 그거를 쭉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현대까지 봐야죠, 사실은. 그 왜곡된 거, 이건 왜곡된 거라는 골라낼 줄 알아야 돼. 그냥 나뭇잎을 딱 보고 나서, 야, 이 숲은 침엽수가 지배하고 있구나. 소나무잎 하나 띡 보고, 또 떡갈나무잎 하나 띡 보고, 여기는 화렵수다. 이렇게 나뭇잎을 보고 숲을 논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고조선부터 이어오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그 문화 역사를 면밀히 고찰해서 고조선에서 대마도까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인지할 때 중국이 부르짖는 영토공정의 허상도 사라지고 만주는 물론 대마도도 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거울 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자는 거지. 역사 그 과거에 거 맨날 1800 몇 년에 뭐 되고 1800 몇 년에 뭐 되고 뭐 668년에 고구려 망하고 그 애우면 뭐 할 거예요. 자, 고구려는 이렇게 멸망을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 고구려를 갖고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서 만주를 찾아야겠다. 그게 미래를 설계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그걸 왜곡하고 날조해서 어떻게 자기네 걸로 가려고 그래. 근데 그 지금 당장은 그게 어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 후손들의 정체성을 흐려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 맞다내고 있으면 그건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무슨 영토 얘기는 하지 말고 영토 얘기는 정치적인 거로 맡기고 우리는 역사 얘기만 하자. 그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저지르는 그 행위에 동참하자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라니까요. 만주하고 대마도가 우리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거를 논하고 그거를 찾자고 외칠 때 그게 올바른, 그게 우리 한민족의 올바른 정신이고 올바른 내일을 설계하는 역사를 보는 눈인 거예요. 정치적인 게 어디 있고 무슨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거기서 또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문화영토론이라고 강의하면서 영토권을 찾아야 된다면서 영토문화론에 대해서 요만큼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건축 양식도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원래 그 건축 양식도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방에서 눈이나 많이 오는 지방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지붕각이 세잖아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지방은 지붕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대부터 이어오는 건축 양식이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무슨 재주로 그거를 고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건축 양식 갖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 온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 보일러 이렇게 떼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영토에 숨쉬는 문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문화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조들이 물려준 광활한 역사 문화를 못 지키는 거는 현실은 물론 우리 자신한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래까지 우리가 흔들려서 설계를 못한다. 그러면 뭐 선조는 물론이고 후손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영토 확장에 불 켜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진실도 밝히지 못해.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라는 걸 딱 인정만 하면 그 순간에 영토 공정이고 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출발한 게 아니다. 그건 108년인데 기원전 108년인데 기원전 217년 고구려는 이미 생겼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영토 없이 1800년이나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들 지금 영토 갖고 요새는 뭐 그냥 뭐 가자지구 완전히 해갖고 팔레스타인 박살내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역사와 민족 문화의 지침서에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민수기, 그거 다 창세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창조사, 민수기, 문화사,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 뭐 가톨릭을 비롯해서 기독교 신자들 전부 그러잖아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주고 원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죄는 사해진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 왔어. 이게 유대교예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구구약 성경, 선택된 민족은 우리 유대인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인류 전체가 하느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신약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선택된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뿐이야. 그러니까 니네 하마스 까불지 마. 그러니까 그냥 막 인간인이고 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 사람도 아니야. 그래. 그냥 쏴주게. 그런데도 미국은 좋다고 또 이스라엘 편들고 있어. 참 나에 답답해갖고. 이 꼴 안 당하려면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면 우리도 우리 영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 문화 그리고 문화영토를 잘 정리해서 문화영토 수국의 근원을 마련해놔야 국력이 강해질 때 수복할 수 있잖아요. 국력은 반드시 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잘 나갔었죠. 근데 그 전에 고구려가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간 거죠. 우리 한민족이. 그러다 중국이 잘 나갔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잘 나가는 바람에 중국도 집어삼킬 듯이 덤볐어요. 우리는 물론이고. 그럼 이거 아시아 얘기야. 전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유럽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식민지 개척을 뭐 하게 됐어요. 산업혁명으로 막 인간이 남아도니까 사람마저 잉여자원이라 그래갖고 어디로 보냈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어. 근데 거기서 석유가 팡팡 자원이 팡팡 나오면서 미국이 300년 역사도 안 된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를 좌우해. 그러다가 그 전세를 좌우하던 게 어디로 넘어가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미중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력은 반드시 도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시 국력이 왔을 때 우리는 문화영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주하고 대마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 생각고 열도가 그 다오이다오죠. 중국 땅이라고 중국이 말이나 한마디 했었어요. 꼼짝 못했지 일본한테. 그러다 자기네 국력이 세지니까 지금은 야 그거 내놔. 그리고 막 응? 비행기 날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대만 땅이죠. 대만 땅. 대만도 제가 취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만도 중국 땅은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우리도 우리의 문화영토를 정리해서 수복 근원을 만들어 놔야 우리 국력이 강해질 때 우리가 못하더라도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반쪽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고조선의 유물들이 분포됐던 저 땅. 즉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영토문화가 한반도의 한민족과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으므로 영토문화론에 의한 문화주권은 우리 한민족의 것이고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에 의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의 영토권자는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